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어머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리면 도움이 될까 하고, 보통 이제 설명회 가면 무슨 얘기 하냐면은 보통 이제 자기 학원 수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학원 다녀야지만 성적 오릅니다. 상위권 가려면 우리 학원 다녀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어머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뭐가 있을까 하다가 주제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결국 목표는 대학이다. 우리가 사교육 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가야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이제 어머님들 품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우리 아이가 더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붙었는데 엄마한테, 엄마 나의 꿈을 위해서 나를 서울로 보내줘 하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어유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를 위해서 내가 뒷바라지 계속 할게. 절대 안 하죠. 서울에 있는 대학 붙어야지. 야, 애가 가기 싫다 해도 어떻게 해요?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교육에 돈을 쓰고 애들 공부시키는 이유는 대학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요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서울대, 고려대부터 해가지고 상위권 대학들 일반고 학생들 합격 비율이고요. 자율고, 자사고죠. 자사고 학생들이 이제 합격 비율이에요. 그럼 보시면은 뭐야, 일반고가 훨씬 더 많이 붙네? 그쵸? 요 표만 보시면, 야, 뭐야, 학생 수를 보니까 일반고가 여기 서울대 같은 경우 1666명, 자사고는 572명. 이것만 보면은, 와, 뭐야, 서울대 가고 고려대 가고 연세대 가려면 일반고로 가야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걸 보시면, 자, 1573대 41, 이게 뭘까요? 이거는 일반고 학교 개수고요. 이거는 자사고 학교 개수예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 학교는 이제 1573개가 있어요, 전국에. 그리고 자사고는 41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전체에서 자사고의 비율이 2.5%인 거예요. 그 2.5% 학생들 중에서 다시 보시면 이만큼이 붙은 거예요. 네. 그걸 계산을 한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대 하나만 계산을 한 거예요.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려대 하나만. 고려대 학업 우수자 전형인데, 이 학업 우수자 전형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일반고 학생들한테 유리해요. 학업 우수자 전형이다 보니까 내신 등급을 더 많이 보거든요. 종합 전형이긴 한데 학업 우수자 전형이 좀 더 일반고 학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에요. 일부러 좀 더 유리한 전형을 가져왔어요.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서 경쟁률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합격 비율 보시면은 그렇죠. 일반고가 훨씬 높죠. 하지만 이걸 보시면은 지원자 수 대비 이제 합격자 수를 보셔야 돼요. 일반고 학생들은 10,000명이 넘게 지원했죠. 10,000명 지원했는데 558명 붙은 거예요. 이게 자사고가 더 유리한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반고한테 좀 더 유리한 학업 우수자 전형인데도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격 비율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외고, 얘는 이제 인문대죠. 인문대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자사고 애들 8%. 근데 일반고 애들은 5%. 근데 이렇게 합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요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지. 위에서 와, 일반고 애들 많이 붙었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어머님들, 삼성고하고 북일고가 있다는 건 천안 아산 지역에 진짜 뭐랄까 축복 같은 거예요. 사실 진짜 제가 여기 이제 천안에 온 지 한 1년 됐거든요. 1년 와가지고 북일고에서 여기 지역 전형으로 넣으면 미달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안 가지? 이렇게 좋은데. 너무 좋거든요 거기가. 아, 그래요? 올해부터 아니에요? 삼성고 서울에서 네. 엄청 삼성고. 북일고. 네, 그렇죠. 왜 내려오는지는 이제 또 이런 것들 보시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지역 안에서 또 뽑는 전형이 따로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고 같은 경우는 임직원 전형이 진짜 최고죠, 진짜.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봤던 아이들이 이제 삼성고 학생들이었어요. 임직원 전형으로 붙었는데 선행을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죠. 준비를 안 한 상황에서 이제 삼성고에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겨울방학 때 부랴부랴 와가지고 다른 학원에서 받을 데가 없으니까 1대1 수업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표님이 여기 삼성고 아이들, 자사고 아이들이라고 해서 준영쌤, 대치동에서 한번 내려가가지고 수업 좀 해봐. 그래서 무슨 기차 타고 어떻게 가요? 이렇게 했더니만은 가서 수업을 해봤더니 어때요? 야, 이거 뭐 센 B 단계도 못 푸는 거야, 얘가.
그런 친구들이 붙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임직원 전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아이들이 삼성고에 입학을 하고 북일고에 입학을 하니까 당연히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예. 근데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4사고에 갔을 때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는 거. 네, 그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고 가서 내신 5등급 받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내신 5등급 받으면 대학 못 갈까요? 갈 수 있어요, 언니. 예. 종합전형하고 교과전형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제일 이제 수시전형이 제일 많죠. 수시전형. 수시전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전형. 근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정시는 재수생들이 많다. 그래서 힘들다. 수시 전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재수생들도 수시 전형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 하면은 아이들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대학을 간 친구 중에 저하고 수업을 했던 일반고 학생 한 명 있어요. 재수생인데 여학생이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종합 전형으로 동덕여대 붙었어요. 예. 재수생인데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좀 잘 아셔야 되고 수시 전형도 당연히 재수생들이 붙는다. 그러니까 수시 전형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현역들한테 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수시 전형에는 이제 교과 전형이 있고요. 크게 나누면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죠. 다들 아시죠, 이거는. 근데 이 교과는 내신 등급 가지고 줄 세워 가지고 딱 잘라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내신 가지고 하는 건 교과 전형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고 학생들한테 유리해요. 일반고 학생들한테. 일반고. 근데 이제 종합 전형은 내신을 보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하시는 게 내신 1등급 받으면 교과 쓰는 거고 내신 2등급 받으면 종합 쓰는 거 아니에요? 다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내신이 낮으니까 종합 전형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예,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다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여기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일반고 학생들 뽑기 싫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종합 전형을 만들어 놓고 교과 전형 왜 만들어 놨냐? 교육부에서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역, 지방하고 이게 좀 맞춰야 되지 않냐? 종합으로만 뽑지 말고 너희들 교과 내신으로만 좀 뽑아라. 지방에 있는 학생들 좀 뽑아라. 그렇게 계속 교육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요건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이거 얘기하면 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그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삼성고 보내셔야 돼요. 갈 수 있으면. 그리고 북일고 보내셔야 돼요. 갈 수 있으면. 근데 그냥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예. 그래서 의치한 약수, 의대, 치대, 예,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게 줄여가지고 의치한 약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고 가서 1등급 하면은 돼요. 저런 데를 가려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바뀌죠. 원래는 1등급에서부터 9등급제였다가 5등급제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원래 1등급이었으면은 이제 4%. 근데 지금 바뀌는 1등급은 10%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대학에서는 지방 일반고 학생들이 내신 등급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뭘 만들어 놨냐? 최저 등급 만들어 놓고 그다음 면접 만들어 놓고 서류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등급이 4%였는데 10%로 늘어요.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못 믿겠죠. 예, 더욱더 못 믿게 돼요. 더욱더 못 믿게 되기 때문에 네?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 더욱더 못 믿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께서 대학 입시를 할 때쯤 되면 지금보다 이제 교과 전형에서 좀 더 빡세게 될 거예요. 네, 내신만 좋다고 해서 뽑는 게 절대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부터. 네. 자, 그래서 내신 9등급제에서 이제 5등급제 변경이 변수가 되는데 5등급제 되면 좋다 안 좋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네. 대학교에서 내신을 더욱더 믿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등급도 있고 이게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신만 하면 안 돼요. 네. 내신만 하지 말고 제발 수능 공부 좀 하자. 지금 제가 두정동에 관련도서실 하나 열었는데 거기 학생들 막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그럼 두정동 근처에는 수학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 물어보니까 생비만 풀었대요, 맨날. 고3인데 맨날 내신 대비만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두정고에서 내신이 1.6이에요. 내신 등급이. 와, 잘했죠? 잘했죠?
근데 이 친구가 갈 대학이 없어요, 지금. 왜? 최저 등급을 못 맞춰가지고. 최저 등급을 못 맞춰요. 지금 고2 모의고사 봤는데 4등급이 나와요, 4등급. 그런데 학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학원에서 뭔가 얘기한 적이 있냐 물어보면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대요, 학원에서. 학원에서 무슨 얘기 들었냐 하니까 맨날 내신만 해야 돼. 무조건 내신해야 돼요. 어차피 고2까지 1.6 나왔으면은 고3 때 아무리 뭐 전교 1등을 해도 안 바뀌거든요. 왜냐면은 고1 때 10과목 정도 나오고요. 고2 때 10과목 정도 나오고 고3 때 한 3, 4과목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과목이 그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고2 때 되면은 내신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막 고3 때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신 대비만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얼마나 올리려고. 최저를 맞춰야지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자, 또 하나 예를 들게. 한양대하고 고려대가 있어요. 한양대하고 고려대가 있는데 간호학과가 있거든요. 간호학과 한양대는 1.3등급이었어요. 근데 고려대는 1.9등급이었어요. 이상하죠? 아니, 고려대가 한양대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이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시는 거고. 근데 간호학과를 봤더니 한양대는 1.3등급이 붙었고 고려대는 1.9등급이 붙었다고요. 왜냐면은 한양대는 최저가 없어요. 여긴 최저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최저가 있는 학교는 내신 좀 더 낮아도 괜찮아요. 예. 최저가 없는 학교는 진짜 극상의 1등급 애들, 이런 애들이 쓰는 거거든요. 예. 최저가 없으니까. 왜? 걔들은 최저를 못 맞추니까. 내신만 했으니까. 그럼 1.6으로 이 친구는 1.6등급이에요. 두 전공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높이가 엄청 높아요. 내가 건동홍 얘기했거든요. 쓰기지도 않겠대요. 야, 진짜 얘 모의고사 성적이면 인서울대학 하위권도 못 가거든요. 근데 내신이 1.6이니까 애들이 눈이 높아져가지고 건대, 동국대, 홍익대 사실 못 붙어요. 사실은. 예, 그 정도도 한번 좀 생각해봐라 얘기했더니 거기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낮춰야 되는데 애들이 자기들이 내신 받았던 그런 게 있으니까 눈을 못 낮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얘기는 욕하지 마. 이것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얘기해주고 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삼성고 919 가야 된다. 왜냐면은 삼성고에서 5등급 갈 수 있어요. 예, 건대 갈 수 있고요. 홍익대 갈 수 있고요. 성균관대도 갈 수 있어요. 왜? 통계가 있어요. 통계가. 서울시립대에서 나왔던 자료가 있는데 일반고하고 자사고하고 이제 학적 등급들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자사고 애들은 5등급, 6등급 애들도 붙었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근데 일반고 애들은 2등급, 1등급 애들이 붙거든요. 예. 자, 그럼 왜 5, 6등급 애들도 붙냐? 종합전형 때문에 그래요, 종합전형.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실 게 종합전형은 내신 보는 전형이 아니에요. 그냥 괜찮은 아이들 뽑아서 합격시켜 놨더니 내신 등급이 그 정도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아, 이 정도 내신 받는 아이들이 종합전형으로 이 학교를 붙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미리 준비해서 보내야 된다.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되냐?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스스로. 학원만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학원 좀 그만 보내라. 네, 학원 보내지 마세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 주변이 괜찮은 학원이 있다, 많다. 그러면은 보내시라 하는데 솔직히 없거든요, 진짜. 제가 처음에 작년 2월이죠. 작년 2월에 여기 천안에 오기로 결정이 나가지고 왔을 때 조사를 좀 했어요. 국어하고 영어학원하고. 뭐 수학은 여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네. 뭐 할 얘기가 엄청 많지만 너무 아니에요. 네, 너무 아니고 안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인강 보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네. 그리고 과외, 특히 과외. 여기서 과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과외를 올려가지고 다 만나 봤거든요. 네. 저희 아이 좀 하려고 한다 하면서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공부해야 돼요, 어머니. 아이를 언제까지 학원만 보낼 거예요? 고등학교 가잖아요. 특히 삼성고 부의고 가잖아요. 학교 생활 한다가 그리고 또 기숙사 들어가기 때문에 주말밖에 학원을 못 가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수행 평가해야 돼, 학교 생활해야 돼, 동아리 활동해야 돼, 그다음 내신 대비까지 다 해야 돼. 그래놓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나면 뭐 해요? 쉬지도 못하고 맨날 학원만 돌려요. 아니, 그런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학원 숙제에만 계속 치여가지고 자기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근데 지금 어린 아이들 계속 학원 보내지 마시고요. 혼자 공부할 수 있게 계속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학원 보내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뀌는 등급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사고에서 3등급이면 이제 누적 66%고요. 일반고에서 1등급이 이제 누적 10%가 되는 거죠. 일반고에서 1등급을 받아야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고요. 자사고는 3등급만 받아도 갈 수 있어요. 종합전형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자, 이게 둘 중에서 어떤 게 쉬울지 꼭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 부리고 있는 건 진짜 좋은 거다. 여기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연습시키셔야 되고요. 여기 보세요. 월, 수, 금, 수학, 화목, 영어, 주말, 국어, 과학. 이게 지금 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한테 이런 스케줄로 지금 안 힘들까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일하거든요. 저야 이제 돈 버는 거니까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은 야 저렇게 학원 가가지고 맨날 월요일날 수학 갔다 오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저녁 뭐 하겠어요? 화요일날 영어 가야 되니까 화요일날 영어 숙제 하겠죠. 그러면은 화요일날 가서 또 뭐 하겠어요? 수요일날 수학 가야 되니까 또 수학 숙제 하겠죠. 맨날 학원 숙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학 학원 하고 영어 학원하고 국어 학원, 과학 학원에서 자기들만 생각해서 숙제를 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잘못이거든요. 그럼 맨날 우리 친구는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3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숙제량을 주는 게 아니라 5시간, 6시간 해야 되는 숙제량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럼 못하면 어떻게 돼요? 혼나는 거예요. 또 엄마는 니는 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돼요? 가정에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저런 거 보면. 이게 학원에 맞춰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이 친구가 일주일 동안 어떤 스케줄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냥 무작정 너도 이만큼 해봐. 너도 이만큼 해봐. 너도 이만큼 해봐. 왜? 모두 다 같이 수업을 나가니까. 개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가니까 숙제를 그렇게밖에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학원도 뭐라고요? 좋은 학원을 보내야 된다. 근데 여기 두종동 같은 경우는 학원비가 얼마냐면 30만 원이더라고요. 고등부가. 근데 여기 대치명인에서 저하고 주 2회 수업하려면 60만 원이거든요. 2배 차이 나죠. 자, 그럼 2배 차이 나면 뭐가 다르겠어요? 당연히 선생님들 월급이 차이가 나죠. 저보고 두종동 가가지고 수업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거기 월급 내가 물어봤거든요. 300에서 250 사이더라고요. 그 정도 받고 저보고 수업해라 하면 절대 안 하죠, 저는. 그래서 좋은 학원 보내셔야 되는데 이 좋은 학원은 당연히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겠죠. 근데 좋은 선생님이 있으려면은 학원비가 좀 비쌀 수밖에 없다. 싼 학원에는 좋은 선생님이 있을 가능성이 낮죠.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어제도 이제 상담을 좀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어머님이세요. 저한테 뭘 물어보셨냐면은, 우리 애 친구들은 벌써 수학 상하를 하더라. 어떤 애는 수학 원투를 하더라. 우리 애는 지금 중학교 거도 다 못했는데 늦은 거 아니냐. 선생님 좀 빨리 좀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했죠. 어머님 선행 안 나간 게 다행이라고. 이 무분별한 선행이 안 좋은 점은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제일 큰 게 뭐냐면 성취감을 느낄 수 없어요. 애들이. 이미 자기는 다 배웠다는 거죠. 자, 배웠으니까 학교 가서 뭐 하겠어요? 수업 듣겠어요? 안 들어요. 문제 풀면은 그냥 나는 이미 어렸을 때 다 배웠던 거니까. 그러니까 맞춰도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내가 옛날에 다 배웠던 건데 틀려버렸네? 그때부터 훨씬 더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 뭘 하느냐? 고등학생 돼가지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선행을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을 하는지 하냐면요. 답지를 봐요. 해설지를 봐요. 해설지를 보고 문제를 풀어요. 이게 한두 명한테서 나타내는 현상이 아니고요. 제가 대치동에서 한 15년 가까이 이제 수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초등학교 때 뭐 수학의 정석으로 뭘 했다 이런 애들 많이 오거든요. 그런 친구들 숙제하는 거 보면은 다 해설지 베껴서 와요. 자기가 틀리는 걸 용납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다 배웠으니까. 그런데 선행을 안 했던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문제를 풀고 맞추고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지고 맞추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재밌어져요. 문제 푸는 게.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못 참고 학원 선생님도 못 참는 거예요. 야, 이거 빨리빨리 풀고 야, 다음 거 해야지. 아니, 야, 너 내년에 중학생 되는데 아직도 지금 초등학교 학교 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계속 선행만 시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선행했던 애들이 다 수학을 잘하느냐? 저는 기필코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 선행을 엄청나게 많이 나간 애들 중에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예,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계속 진도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면 중1 거, 중2, 중3, 고1, 고2 중1 심화를 잘하면 중2 심화도 잘하고요. 중3 심화도 잘해요. 근데 심화 문제를 전혀 풀지 않고 계속 선행만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심화 문제를 언제 풀기 시작하느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심화 문제 푸는 거예요. 애들이. 계속 선행만 나가다가. 맨날 유형별 문제. 센 B 단계, 뭐 RPM, 마플 시너지 그런 것만 풀다가 계속 심화 문제는 못 풀고 고2 때 돼서 왜 고2 때부터 푸느냐? 이때부터 이제 고1 때 내신 망쳤으니까 이때부터 뭘 하겠어요? 정시 파이터 되는 거예요. 정시 파이터 돼가지고 이제 수능 모의고사 4점짜리 풀려고 하니까 수능 4점 모의고사가 뭐 쉽게 풀리나요? 안 풀리죠. 맨날 유형만 외워가지고 문제 푸는 것만 익혔는데 수능 모의고사는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기는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기는 중학교 때도 맨날 학원에서 특강 해라고 해가지고 특강 듣고 엄마가 여기 다녀라 여기 다녀라 해가지고 다 듣고 맨날 여름방학 때 특강 겨울방학 때 특강 다 들었는데 정작 수학 실력은 아주 하위권인 거죠. 이런 친구들이. 왜? 심화 문제까지 풀지 않아서. 그냥 당연히 심화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은 선행을 해도 돼요. 근데 심화 문제도 안 하고 이제 선행을 하는 걸 가지고 제가 무분별한 선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능력되고 실력되는 애들은 해도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수업하고 있는 예비 고1 삼성고 가는 아이들 중에서 미적분 심화까지 다 끝낸 애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수상도 심화 다 했고요. 하도 했고요. 수원도 했고요. 수도도 심화 다 했어요. 이 친구는 능력이 되고 심화까지 다 했기 때문에 미적분까지 나간 거지. 예. 근데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나갔다? 그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이 억지로 끌고 가는 식의 진도 이런 거는 이제 지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사교육이 있는 본질인 거죠. 예.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따라가기 힘든 아이들. 그리고 학교 진도보다 좀 더 빨리 나가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능력이 돼서. 그런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실 사교육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완전 변질이 됐죠. 예. 지금 무슨 뭐 경쟁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빨리 했냐? 야, 철수 너 뭐 수트 몇 번 했냐? 몇 번 한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실. 중학교 때. 예.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대치동 같은 경우는 선행을 그렇게 막 안 나가거든요, 요즘은. 근데 이제 이 불당동은 제가 그 스카이수학 그 밴드에도 한번 올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와서 이제 좀 한 2달, 3달 있다 보니까 무슨 느낌을 많이 받았냐면 15년 전 대치동 느낌이 많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초등학생 애들 벌써부터 뭐 수학의 정석으로 뭘 하고 있니, 뭐 수상을 했니, 이런 얘기 하시고 진도를 뭐 몇 달 안에 끝내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들이. 예. 네, 그렇죠. 예, 선행 안 나가셔도 돼요, 진짜. 예, 선행 안 나가셔도 돼요. 예. 자, 그리고 자, 보통 이제 일반고 간다면 이제 400명 중 안에 40등 안에 들어야 돼요. 10%니까요. 그럼 40등 안에 들면 좋지만 이게 과연 될까? 모든 어머님들은 우리 애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예, 힘들죠. 예, 40명 안에 들기가 당연히. 그래서 내신 1등급을 못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대책도 꼭 한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거를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된다. 중학교 때는 계속 수능 준비하셔야 돼요. 수학 말고요. 국어하고 영어 좀 하세요, 제발. 국어하고 영어는 지금부터 해도 돼요. 국어하고 영어는 모의고사 계속 하셔도 되고요. 특히 영어. 아니 그 영국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위해서 중학교 영어, 초등학교 영어, 고등학교 영어 따로따로 만들었겠어요? 아니거든요. 영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릴 때부터 계속 시키셔도 돼요. 예. 근데 수학은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초등학교 거 모르면 중학교 거 못 풀어요. 초등학교 때 분수 계산하는 거 다 배우거든요. 그게 잘 안 되는 애들이 맨날 중학교 때 뭐가 느리냐면 연산이 느려요. 초등학교 때 급하게 막 선행만 나가가지고 초등학교 때 꼭 해고 가야 될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난 아이들이 계산이 느린 거예요. 계산이 느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내신 대비할 때 문제도 많이 못 풀고 내신은 시간, 그렇죠? 시간에 다 못 푸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초등학생들이면 급하게 나가지 마시고요.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 중1 것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중1 거 잘해야지 중2 거 잘할 수 있고요. 중2 거, 중3 거 잘해야지 고1 거, 고2 거, 수능까지 다 잘할 수 있어요. 수학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수능 때까지 계속 나와요. 아니 분수 계산하는 거 수능 때 안 나오겠어요? 나오거든요.
그럼 중2 때 엄청 중요한 거 많이 배우죠. 연립 방정식, 뭐 1차 함수 이런 거 배우거든요. 이거 수능 때까지 나와요. 수능 때까지. 그러니까 제발 선행 나가지 마시고 그냥 그 단계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수시 전형도 재수생 쓴다. 그런데 이제 내신 등급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수능으로 돌리는 걸 가지고 어머니들께서 아우 수능은 너무 가망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서 수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신이 안 좋은 아이들은.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걸 하는 거지 수능으로 하시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1등급 안에 못 들었다 그러면은 낙담하지 마시고 대학을 가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에 1등 못 받았다 그럼 뭐예요? 수능 대비하시면 돼요. 수능 대비 그때부터. 빨리 돌리셔야지. 아 그래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등급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9등급제에서 얘기하는 걸로 전제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3등급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지금 3등급이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2등급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2등급 애들한테는 야, 너 지금 2등급이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등급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1등급 애들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유지만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위에 있는 애들이 내려와야지 3등급이 1등급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내신 등급은요, 원인들 안 바뀌어요, 잘. 누적 점수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맨날 희망 고문해요. 아, 우리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3등급인데 2학년 때 1등급 이렇게 좀 받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1등급 못 받아요, 사실. 그 친구가 공부를 안 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1등급 이미 받고 있는 애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역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2 때 되면은 내신이 끝나요. 고3 때는 등급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2 때 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고1 1학기 중간고사 시험만 딱 보면 아 나는 수시 전형 대비해야 되겠다. 아니다. 수능 대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나와요. 사실 그때부터.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제 건국대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 이번에 입시대도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 교과 전형 내신 70% 보고 서류 30%를 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럼 1000점 만점이에요. 700점이고 300점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내신이고 여기가 서류인데 그러니까 서류는 결국에는 생기부 보겠다는 얘기고요. 내신에서 1등급을 받으면 1등급 받은 애들은 700점이 만점이고요. 2등급 받은 애들 환산 점수를 보니까 몇 점이었냐면 699.3점이에요. 0.7점 차이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은 내신 많이 보는 전형이거든요. 근데 이 건국대 같은 경우는 편법으로 점수를 깔고 들어가는 거죠. 내신 점수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신을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네. 서류 가지고 이제 당락이 결정이 나는 거죠. 그 다음 3등급 같은 경우는 여애하고 2점 차이 나요. 2점 차이.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신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대학은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 별로 뽑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도 지금 9등급제인데도 저 정도면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더욱더 대학에서 신뢰를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기부 관리 정말 중요한데 이 생기부 관리 중요한 것도 이제 제가 이제 저하고 수업을 하고 계신 어머님들께는 제가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받으셨죠, 어머니? 네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만약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때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내신만 공부해서는 좋은 대학 못 간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이제 결국엔 학원만 의지하면 절대 안 되고요.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공부할 시간이 나고요. 자기 공부를 해야지 내신도 잡을 수 있고 수능도 대비할 수 있어요. 맨날 학원 숙제에만 치여가지고 다닌다? 그럼 자기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유학입니다. 하원점 그만 보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연습합시다. 네. 무분별한 수학 선행 그만하자. 그리고 갈 수 있다면 삼성고 북일고로 가자.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신하고 수능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생기부 관리 중요한데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발표할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 뒤에 저희 이제 부원장님, 저기 임해 스카이 수학 부원장님께서 또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시러 또 오셨으니까요. 좋은 얘기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자료들 보시면은 저희 스카이 수학 이제 관련해서 이제 소개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혹시나 이제 필요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